이게 큰 병이 아닐까? 자꾸만 의심이 되잖아요. 그런 네. 대표적인 것들을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혹시나 내가 우울증이 아닐까? 요즘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원인은 상기도 저항 증후군일 수도 있다. 상기도 저항 증후군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아마 생소하게 들으실 텐데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는 그냥 소리 없는 코골이.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제 뭐 목이 굵고 뚱뚱한 분들이 코를 많이 골고 수면 무호흡에 빠진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거의 뭐 전 단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뚱뚱한 남성이 아니라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는 여성. 그러니까 중년 여성분들이 갑자기 내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잠을 뒤척이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이런 걸 느끼시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이 상기도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살짝 저항이 생겨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워서 자려고 했더니 이제 숨쉬기가 힘드니까 결국 자꾸 뒤척이게 되는 거죠.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그러니까 잠을 깊이 못 주무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충분히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완이 되지 않으니까 뭐 숙면도 안 될 뿐더러 근육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게 상기도 저항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갑자기 수면의 좀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주간에 졸린다고 하시는 내가 뚱뚱하지 않는데도 그런 여성분들께서는 한 번쯤 그 수면 다운 검사, 하루 입원하셔서 하는 그런 수면 검사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은 어떤 좀 증상이 나타날까요, 교수님?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다들 낮에 졸고 있거나 피곤하신 게 가장 큰 문제이겠고 자세를 자꾸 이제 뒤척이다 보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뭐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라든지 근육이 뭉쳐서 뭐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아니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숙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꼭 반드시 체크하셔서 주변에 내가 코를 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런 불면증에 시달린다, 피로에 시달린다고 하시면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이제 나이 들면서 잠이 줄었어. 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나이와 함께 좀 수면 장애가 생긴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권 교수님? 네, 사실 나이 들면서 이 수면 장애 오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화의 자연스러운 뭐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오늘도 저도 이제 녹화한다고 조금 설쳤기도 했지만 눈이 빨간 것 같아요, 교수님. 시원한데 눈이 빨가시는데. 네, 사실은 이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요. 이 뇌에 이제 송과선 솔방울샘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작은 내분비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낮 시간에 비해서 밤 시간에 10배에서 100배 정도가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면 유도도 되고 유지가 되는 데 비해서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낮아져서 이제 수면을 자꾸 이제 깨게 되고 또 오랫동안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뭐 대책이라고 하면 가장 뭐 쉬운 거는 수면 유도제, 수면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드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중추신경계를 건드리는 되게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처방이 불가능하고 또 멜라토닌을 드실 수도 있지만 이게 용량별로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의학 전문 의약품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비약물요법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이제 낮 시간에 좀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좀 가벼운 샤워를 해서 수면 유도를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아마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타민 D를 위해서도 숙면을 위해서도 낮에 햇볕 보면서 운동하는 거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내가 뇌종양이 아닐까 이런 무서운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자꾸만 어지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인은 뇌보다는 귀와 눈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의외네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걱정하시는 건 어쨌든 이제 뇌에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보다는 더 흔한 증상들이 귀하고 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되게 우리가 뭐 몸이 아프면 그냥 어지러웠다는 말이 그냥 다 달고 살 정도로 흔한 증상인 거고 65세가 넘으신 어르신 중에서는 뭐 거의 열에 3명 정도는 느끼시는 그런 증상인데 사실은 어지럼증 하나만 가지고서 뭔가를 이렇게 진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제 노화 과정에 의해서 우리 뇌가 노화, 특히나 이제 우리 그 운동 기능에 관련돼 있는 손의 어떤 노화라든지 귀의 어떤 그 평형기관의 어떤 노화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을 한번 왼쪽 눈 감아보시고 오른쪽 눈 감아보시고 보통 우리가 짝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동시
제가 최근에 겪었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안경을 새로 맞추고 나서 어지럼증을 느끼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너무 우리가 시력을 1.0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과도하게 교정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짝눈이 심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핀트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귀의 기형, 우리가 돌 같은 게 생긴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귀 속에 들어있는 그런 평행기관들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귀나 눈의 문제부터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어지럼증이 생긴다 그러시면 이제 그때는 뇌에 대해서도 한번 쭉 뇌혈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용하시고 있는 약물 때문에 어지러우신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고혈압약, 혈압이 너무 내려가는 건 혈압약 때문에 하나 문제가 있겠고 남성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전립선 비대증 약들이 약간의 혈압을 낮추는 게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핑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혈압약을 보통은 아침에 드시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약을 드시면서 혈압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겠고 식사 후에 저혈압 현상,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식후 저혈압 현상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오전 중에는 자세를 바꾸거나 하실 때 순간적으로 아찔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낙상하시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최근에 뭐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는 건 아닌지도 꼭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어지럼증 하면은 빈혈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빈혈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수님? 네, 생각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지럼증 호소하신 분들이 빈혈 아니냐고 빈혈 수치 검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은 이제 이 빈혈은 어지럼증 증상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원인들은 뇌나 심장 그리고 또 이제 뇌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빈혈은 사실은 조금 드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주로 이제 당뇨병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하는 내분비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기립성 저혈압도 당뇨병 환자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지럼증이 되겠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혈당이 되겠습니다. 저혈당. 저혈당은 이제 정의로 얘기하면 혈당이 70 미만으로 낮아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지럼증 증상 말고도 배고픈 증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허기지는 거 그리고 이제 식은땀 나거나 가슴 두근거림 이런 부분들이 혈당이 낮아지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뇌에서 이렇게 경고 증상으로 이제 주는 건데요. 이게 저혈당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저혈당 무관지증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20까지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줄 수 있는 심각한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혈당이 오면은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미리미리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약물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뇨라는 게 결국 이제 혈당을 낮추는 약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인슐린 주사제라든지 경구약제 중에 이제 설폰요소제 계열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일정한 양의 그런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운동 전에 꼭 혈당을 체크해서 저혈당 오지 않을지 확인하시고 또 운동 중에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탕이라든지 음료수를 이제 대비하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어지럼증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 뇌종양이 아닐까 큰 걱정되는 병이니까.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수님? 흔한 증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뇌종양이라든지 뭐 뇌경색 이런 질환들은 이제 두통에 대한 증상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 그걸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료화면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 이러한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속히 병원을 가라고 말씀드리는 이걸 좀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슨 뭐 번개를 맞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 같아 한 순간적인 두통과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동반되고 그러다 보면 구역 구토가 같이 그런 동반되는 경우는 신속하게 가셔야 되겠고요.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라고 그러죠. 겹쳐 보이는 그렇게 현상이 되시면 대개는 이제 뒤쪽 머리로 가는 혈관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걸음걸이 자체가 술 취한 사람처럼 자꾸 옆으로 비틀비틀 거리게 되는 이런 증상이 동반되실 경우도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말이 어눌해진다. 이걸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평소 말하는 것보다 좀 발음이 샌다든지 아니면 자꾸 음식을 삼킬 때 사례가 들리거나 삼킬 때 힘들어하고 토해내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도 자초차도 중풍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바로 가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말씀 마비되는 거에 당연히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상황이 되겠으니까 이 증상들 꼭 기억하셔서
어지럼증과 이게 동반이 될 경우는 곧바로 가시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뇌종양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길 수는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서서히 진행되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온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네, 어지럼증이 무조건 뇌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을 비롯해서 눈, 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증상도 살펴볼게요. 혹시 위암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왜 자꾸 소화가 안 되는 내가 걸까 그런데. 싶으신데 이런 경우에 원인이 이거일 수도 있대요. 변비인지 변비? 살펴라. 잘 변비. 나오는데. 변비 때문에 소화가 안 되게 될 수도 있나요? 당황스럽네요. 김균환 교수님. 이번에 이제 명절에 아마 혹시 부모님 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입맛이 없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안 드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악순환인 거죠. 변비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니까 별로 먹고 싶지가 않고 먹으면 배가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악순환이 되시는 건데 결국은 평상시에 그 식습관의 어떤 개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무슨 야채를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실제로 그렇지가 못하고요. 또 드시는 약물 중에 또 변비를 유발하시는 또 약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보셔서 그 약제 어떤 교체를 같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식사량이 점점점 줄어서 그 악순환이 되는 문제.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꼭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보실 때 힘이 드냐 안 드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고요. 어쨌든 식단부터 개선해 보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복용하는 약물이 어떤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는지 한번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바꾸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주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 식이섬유 많이 드시거든요. 어.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교수님? 고구마 막 드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식이섬유가 중요한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이섬유를 먹느냐가 문제고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겠고요. 하나는 이제 물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한 8잔에서 10잔 정도.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과민성 방광 때문에 자꾸 화장실 가는 거, 자다가 깨는 것 때문에 자꾸 물을 안 드시려고 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섬유질을 아무리 드신다 한들 물이 없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백질 보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백질. 그러니까 장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근육이 잘 움직여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음식물 섭취를 할 때도 섬유질뿐만 아니라 단백질에도 충분히 섭취를 하셔서 근육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이 꼭 팔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내장 근육의 활동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같이 삼박자가 같이 가셔야만이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식사 관리, 수분 섭취 잘해야 되겠고 그거 말고도 변비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권혁선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약물도 이제 주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같은 약을 먹더라도 혈중의 약물 농도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약효도 좋아지지만 사실은 부작용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용량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고혈압도 있지, 당뇨병도 있지, 뭐 관절염도 있지 그러다 보면 한두 가지 약물을 하면 그냥 10가지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충돌이 나는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뭐 약물로는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철분제제, 칼슘제제 뭐 그밖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 이 약물들을 꼭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드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생활 습관 개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리와 더불어서 평소에 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변비 해소는 물론이고 전신의 활력도 좀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리나 전문가님 모시고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게요. 네. 같이 황인선 씨도 배워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변비도 예방하고 근육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동작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건강한 근육이 건강한 내장기관, 장기 활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동작 먼저 알려드릴 건데 집에선 간단하게 의자나 테이블을 잡아도 좋고요. 중심을 잡으실 수 있는 무언가를 짚고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다리를 붙여주세요. 네. 네. 그리고 한 손은 의자를 가볍게 잡아주실 거고요. 반대 다리를, 바깥쪽 다리를 네. 안쪽 다리 뒤로 가볍게 넘겨보실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리를 길게 펴시면서 전체적으로 장기를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같은 방향의 손도 반대 방향으로 쭉 뻗어주시면 되세요. 아, 이때 골반도 바깥쪽으로 살짝 밀면서 옆으로. 전체적으로 땡겨. 옆구리가 땡겨. 쭉 늘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렇죠. 3초에서 5초 정도 머물렀다가 천천히 돌아오실 거고요. 한 번 더 쭉 늘리실 거예요. 호흡을 뱉으시면서 우리 장기까지 늘려준다라는 느낌 잊지 마시고 끝까지 늘려주시면 되세요. 신호가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이때 팔이 안 뻗어지시거나 네. 다리가 다 안 펴지시는 분들은 발을
뒤로 빼지 마시고 네. 옆에다 옆으로? 두고 아, 팔이 뻗어지는 그대로. 만큼 쭉 늘려주시면 잘 되세요. 넘어간다. 네. 오, 훨씬 잘 조금 더 넘어가요. 쉬운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네. 이걸 3초에서 5초 정도 호흡하시면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반대쪽도 반드시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네. 너무 시원하신가 봐요. 네, 시원해요. 네. 균형 맞추려고. 네. 의자를 정면을 보이게 해주시고요. 네. 의자 위에 앉아보실게요. 앉아서 하는 운동. 네. 예.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앉으셔서 두 다리를 의자 넓이만큼 조금 넓게 해주세요. 약간 이거 동작 그 줄이를 틀어라 이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모양 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의자의 가운데에 포개해 주세요. 손등에. 네. 포개서 의자의 모서리 부분에 대주시고요. 그리고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의자를 미시면서 약간 등을 천장 쪽으로 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허리를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될게요. 아, 이때 오, 주의하실 시원하다. 점은 어깨가 말리는 게 아니라 아. 허리를 펴주고 등을 천장 쪽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이 좀 중요하세요. 그리고 호흡을 뱉으면서 이것도 3초에서 5초 정도 머물렀다가 천천히 돌아오실 거고요.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 약간 배에서부터 쭉 배가 네. 끌어올라가는 끌어올라가요. 느낌이 코어 네, 근육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내 장기 근육들도 장기 기관들도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동작이세요. 우와. 그래서 이것도 3초에서 5초 정도 호흡하고 함께 3번에서 5번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네. 이제 동그랗게 많은 동작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길게 펴주는 동작 네. 한 가지만 네네. 더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네. 일어나서 저를 마주보고 서주세요. 그리고 두 발을 붙여주시고 네. 천천히 무릎을 먼저 어르신분들 바닥에 대주시고요. 네. 엎드려 주실 거예요. 엎드려서. 네, 손등을 이마에 포개 주실 거고요. 네. 손등 포개서 이마에 대주실 거고 상체는 힘을 완전히 빼주신 다음에 한 다리씩 길게 뻗어내면서 들어 올리세요. 아, 다리를. 네, 이때도 마찬가지 정수리의 방향과 발끝의 방향이 서로 멀어지면서 장기를 길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돌아오시고 맞아요. 반대쪽도 배에서부터 쭉 당길 수 있게 길게 뻗어내면서 들어 올려주세요. 자, 많이 안 들어 올리셔도 돼요. 다리를 길게 뻗어낸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세요. 천천히 돌아오시면서 이것도 양쪽 번갈아서 3번에서 5번 정도 길게 늘리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쭉 늘리는 일어나실 거. 때도 천천히 조심히 일어나시고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맞절. 네, 허리 건강도 챙기실 수 있어요.